아침 7시 지훈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27살 취업준비생 지훈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로 거리는 분주했죠. 오늘은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지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토익 980점, 각종 자격증과 해외 인턴 경험까지 갖춘 그에게 취업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벌써 10번째 대기업 면접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펙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마치고 저녁 9시 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빌딩을 나섰어요. 그때였습니다. 빌딩 입구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할머니와 세게 부딪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리가 굽은 청소부 할머니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부딪힌 충격으로 할머니의 손수레에서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졌고 지훈의 새 구두에도 오물이 묻었어요. 아이씨, 조심 좀 하시죠. 이런 데서 일하시면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해야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허리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할머니를 한 번 더 노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흘린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자신의 상황을 곱씹었어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 때문인지 더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분명 엘리트인데 왜 자꾸 실패하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죠. 부모님은 지훈이 대기업에 입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역시 자신의 가치가 사회적 성공으로 증명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취업 스터디 모임에서 후배 동혁을 만났어요. 25세의 동혁은 고졸 출신으로 대학도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짓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동혁의 친절한 제안에 지훈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학벌 없는 애들이 뭘 알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눈에 동혁은 그저 운 좋게 취업하면 그만인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막 입에 머금은 순간 그의 눈을 사로잡는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국내 최대 그룹 창업주의 부인, 강정희 여사 별세. 지훈은 무심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경제계의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기사 속 사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야, 저 할머니가. 화면 속 흑백 사진에는 며칠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청소부 할머니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강정희 여사 83세는 남편 고구 정태준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재산을 감춘 채 소박한 삶을 살아왔다. 많은 이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심을 관찰해왔다고 한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다니요. 그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강 여사는 생전에 진정한 인격은 상대의 지위나 외모가 아닌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 상속 계획도 세웠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지훈은 쓰라린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면접이 있어 준비해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훈은 그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죠.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강정희 여사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뉴스에서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조문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지훈이 취업 스터디 모임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동혁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동혁이 어디 갔어? 지훈이 다른 스터디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몰랐어. 동혁이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오늘 못 온대요. 지훈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스터디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혁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로펌 사무실. 동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김동혁 씨, 저는 고 강정희 여사의 유언 집행인인 최준호 변호사입니다. 강 여사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동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강정희 여사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 저에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 여사님께서는 평소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태도로 평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예의를 갖춘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동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유서와 함께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사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임원 연수 프로그램 참가 초청장입니다. 모든 비용은 강 여사님의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동혁은 서류를 받아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졸 출신인 자신이 대기업 임원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변호사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빌딩 청소 중에 당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동혁 씨는 매일 따뜻한 인사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다고 하시더군요. 동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단지 인간적인 예의로 대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런 기회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는 대기업 면접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이 12번째 도전이었죠. 면접장 앞에 도착한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는데. 지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면접 준비 자료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지훈 선배. 지훈이 놀라서 고개를 들자 동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지훈처럼 정장을 입은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정장에 회사 배지까지 달고 있었어요. 동혁이, 여긴 어쩐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동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 신입사원 면접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별 연수생 자격으로 말이죠.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졸 출신인 동혁이 대기업 핵심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도 자신이 지원한 그 회사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동혁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보여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면접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동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학벌도 스펙도 없는 후배가 이미 자신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세상이 뒤집힌 것만 같았어요. 면접은 시작되었고 여러 질문이 오갔습니다. 지훈은 최선을 다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색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일주일 후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또 떨어졌어. 지훈은 한숨을 쉬며 불합격 메일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우연히 거리에서 동혁을 마주쳤습니다. 동혁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동혁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지내나 보네.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지훈의 질문에는 시기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훈을 커피숍으로 초대했어요. 사실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동혁은 강정희 여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청소하시는 할머니에게 건넨 인사와 따뜻한 대화가 실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여사와 나눈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할머니가 강정희 여사였어. 지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지우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취업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연락을 소홀히 했던 터였죠. 어머니, 저예요.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면접은 잘 됐니? 어머니의 따스한 목소리에 지우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지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강정희 여사와의 일, 동혁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계속되는 실패까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지훈아, 사람이 중요한 거란다. 내가 가진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씀에 지우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후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취업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조금 어색했지만 그는 예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인사하자 스터디 멤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혁도 있었죠. 지훈은 살짝 망설이다가 동혁에게 다가갔어요. 동혁아, 잠깐 시간 있니?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도 그 할머니를 만났었어. 강정희 여사를. 동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그날 도서관 앞에서. 나는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굴었어. 할머니가 쓰레기를 쏟았는데 나는 화를 내고 무시했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동혁은 잠시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님,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던 내 태도 자체가 문제였어. 내가 만약 강 여사님께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내 인생도 달라졌을까.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혁은 조용히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선배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강 여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선배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허상을 쫓아왔는지 깨달았어요. 학벌, 스펙, 직함. 이런 것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동혁아, 너에게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동혁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소셜 벤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선배님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관심 있으세요? 지훈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라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 최선을 다할게. 그날부터 지훈은 동혁의 소개로 프로젝트의 비정규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만 맡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지훈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팀 미팅이 있었어요. 회의 시에는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볼 때 우리 프로젝트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박지훈 씨의 제안은 매우 혁신적이었죠. 임원의 말에 모두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는 어느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스펙이나 학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신뢰와 노력 덕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인사팀 임원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박지훈 씨, 우리 회사에 정식으로 지원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토록 원하던 회사의 정식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취업 성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우는 정식 입사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출근길에 그는 거리의 청소부들, 경비원들, 그리고 길가의 노점상까지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박지훈 사원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축하해요, 선배님. 동혁이 환한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이 식물은 성장이 더디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지우는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이 식물처럼 자신도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이 들었어요. 첫 업무는 소셜 벤처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을 다듬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지우는 작업에 몰두하던 중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청소 서비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지우는 완성된 제안서를 들고 동혁을 찾아갔습니다. 청소 서비스 플랫폼이라 좋은 생각인데요. 동혁이 제안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 특히 청소 분야는 경험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잖아. 그분들께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동혁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이 서려 있었어요. 지훈 선배님이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변화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왔어요. 지우는 긴장했지만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클린 마스터스는 단순한 청소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청소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최고 경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대단합니다, 박지훈 씨.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어요.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추진합시다. 그 자리에서 지우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입사했지만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동혁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배님, 그게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다만 선배님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우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만 보지 않았고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클린 마스터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우는 첫 서비스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팀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훈의 팀원이 보고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단상 위에는 클린 마스터스 전문가의 손길로 더 깨끗한 세상을 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고마워,
우리 팀 모두 정말 수고 많았어.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출범식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첫 번째 클린 마스터로 선정된 노인들이 무대에 오른 때였어요. 그들은 모두 전문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건물 청소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경험을 인정받고 전문가로 대우받는 건 처음이에요. 75살의 김영철 마스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행사가 끝난 후 지우는 문득 강정희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녁, 지우는 동혁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의 성과를 축하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선후배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선배,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강 여사님도 분명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동혁의 말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동혁아, 가끔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내가 할머니께 다르게 대했더라면. 동혁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선배님은 그 경험을 통해 변화했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혁의 말이 맞았어요. 비록 강정희 여사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한 청소부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내 삶이고 보람이니까. 지우는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클린 마스터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처럼 경험 많으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지원해 보세요.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예전에 그였다면 지나쳤을 이 작은 만남이 이제는 그에게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은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클린 마스터스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훈은 그 사진 옆에 오늘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추가로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순간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요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강정희 여사님, 당신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쉽지만 당신이 내게 준 깨달음은 평생 간직할 것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클린 마스터스는 이제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어요. 100명이 넘는 노인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의 전문성과 성실함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지우는 강정희 여사의 일주기를 맞아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머리를 숙였어요. 할머니, 저 박지훈입니다. 그날 할머니께 무례했던 그 청년이에요.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묘소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는 마치 할머니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잠시 묵념을 마친 지훈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혹시 박지훈 씨 아닌가요? 지훈은 놀라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강정희 여사님의 비서였던 이정호라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오늘 일주기에 맞춰 전해드리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 위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박지훈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날 도서관 앞에서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나는 당신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거만함과 자만심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잠재력이었죠. 나는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은 그날 나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길 바랐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친구 동혁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당신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졌다면 그건 당신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비록 나와의 첫 만남은 좋지 않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강정희 드림. 지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지훈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클린 마스터스 프로젝트도 알고 계셨죠.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이정호의 말에 지훈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뜻을 더 널리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동혁을 만나 강정희 여사의 편지를 보여주었어요. 동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지훈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요. 동혁아, 우리 클린 마스터스를 더 확장해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지훈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 같았어요. 강정희 여사가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청소부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죠. 비록 꿈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지훈은 회사 커피숍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온 기사가 보였어요. 청년 창업가 김동혁, 새로운 기회 재단 설립,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 제공.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혁은 이제 회사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강정희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나누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혁이었어요. 선배님, 기사 보셨어요? 드디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지훈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동혁아. 항상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과 꿈을 품고 있겠지요. 지훈은 이제 클린 마스터스의 총괄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국 70개 도시로 확장되었고 1000명이 넘는 노인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청소 서비스를 넘어 이제는 요리, 원예, 수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친 지훈은 새로운 지점 오픈을 위해 현장 방문을 나갔어요. 작은 동네의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한 그는 지역 어르신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겠소?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 말씀은 틀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나이나 학벌,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죠. 저도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강정희 여사와의 만남,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변화의 과정까지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정말 할 수 있을까?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명의 어르신이 새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지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가 소중히 간직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강정희 여사의 편지, 다른 하나는 동혁이 선물했던 화분이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은 이제 커다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 지우는 마침 건물을 청소하고 있던 청소 노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중년의 남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그냥 지나치곤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잠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름, 가족 이야기, 꿈에 대해 들었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남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자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도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과 집들, 그 안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기회를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겠지요.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보이지 않는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도요. 지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강정희 여사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연봉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들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 달력에는 다음 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지점 오픈, 노인 전문가 교육, 동혁의 재단과의 협업 미팅. 바쁜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자. 그것이 강정희 여사가 그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태도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